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보다 내가 개척하는 길을 가겠다. 이 말을 한 이는 유스트림 코리아 김진식 대표. 그는 MBC, 유니버셜, 블룸버그 등 전통 미디어에서 승승장구하며 경력을 쌓은 미디어 전문가로 미디어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열정, 자신감을 바탕으로 뉴미디어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개척자의 길을 걷는 유스트림 코리아의 김진식 대표. 오늘 그와 함께 직업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현재 유스트림 코리아의 대표이사이신데, 네. 유스트림 코리아 어떤 회사인가요? 유스트림 코리아는 실시간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회사이고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요새는 이제 SNS 시대라고 하는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뭐 SLS 시대가 왔다 하는데, 그런 관련된 회사 모양이죠? 네, 저희가 현재 SNS가 너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이 또 발전하고 트렌드가 계속 진화하면서 저희는 SLS가 저희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셜 라이브 서비스인데요.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가 현재 문자나 어떤 사진 위주의 SNS 환경에서 진화하는 형태로 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서비스한 것이 그동안 네. 유튜브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유튜브하고 유스트림 코리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튜브는 VOD 중심의 서비스였고요.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컨텐츠를 시간이 지나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유스트림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연이라든가 뉴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차이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VOD만 하는 것이 아니고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 서비스도 하고 유스트림도 라이브만 하는 게 아니고 VOD도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실시간 서비스는 아프리카 TV도 실시간 서비스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가별로 실시간 서비스를 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고요. 한국에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고요. 근데 저희와의 차이점은 한국에 있는 사업자는 한국만 주로 하는데 저희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는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시 접속이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어떤 기준이 그 서비스의 질의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설립된 유스트림 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스트림의 국내 법인으로 우리나라 뉴미디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 회사다. 실시간 방송을 표방하는 유스트림 코리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라이브로 방송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유스트림 계정을 이용하면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기에 사용자가 점점 늘고 있다. 그러면 이제 1인 방송으로 뭔가를 방송하고 싶다 하면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1인 방송국을 가질 수 있나요? 이전에는 여러 가지 방송 장비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네트워크가 되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그 안에 카메라 기능도 있고 네트워크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든 아니면 자기가 여행 중이든 자동차 안에서든 실제로 자기가 이제 방송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면 네. 그게 중계가 돼서 나가나요? 네, 그게 이제 스트리밍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 인터뷰 장면도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찍으면 미국에 있는 제 친구 아니면 혹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혹은 이런 TV를 시청할 수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방송하려고 한다 하면 스마트폰으로 찍고 유스트림 코리아에 보내줘야 되나요? 아니면 뭐를 해야 되나요? 유스트림 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유스트림.tv에 들어가서 계정을 만드시고 그럼 바로 그 순간에 URL이라고 계정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 계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친구들이 가서 그 계정을 통해서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게 되면은 정말 방송국을 통해서 유명해지는 것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통로 이런 뉴미디어를 통해서 본인들이 소통을 하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더 갖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일단 1인 방송국을 가지려면 핸드폰으로 네. 유스트림 코리아의 앱을 다운받아서 네. 거기에 가입하면 URL 주소가 생기고 그 URL 주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네. 그 주소로 들어오는 사람은 전 세계에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유능한 창조적 1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기존의 전통 미디어들만이 독점하던 어떤 이런 방송 시장을 혹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이제는 개인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저희가 그걸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편집권과 편성권을 일반 개개인들에게 다 저희가 전이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스트림 코리아에서 그렇게 1인 방송식이든지 아니면 유스트림 코리아를 통해서 방송된 것 중에 좀 널리 알려진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한국 서비스가 생긴 지는 한 2년이 좀 지났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유명해졌던 계기가 그 싸이가 시청 앞에서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글로벌 생중계를 해가지고 동시 접속을 당시 13만 명 이상 기록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당시 유스트림 코리아에서 생중계했던 싸이 콘서트. 유스트림 코리아는 싸이 콘서트 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을 보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켰으며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였다. 그러면 이 생방송 1인 방송국은 어떤 사람한테 가장 유용한가요? 크게 뭐 개인과 기업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소통을 하고 싶은 개인이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어떤 기업이나 여러 단체들을 보면 종교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시고 정치인들, 연예인들,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도 이 유스트림이라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들의 팬들이나 아니면 소통하고 싶은 그룹들과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야구, 아마 야구하고도 뭐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전통 미디어가 아무래도 이미 유명해진 혹은 비싼 컨텐츠를 사서 자기들 플랫폼에 틀고 비싼 가격 정책을 통해서 이 가입자들을 모으는 거를 정책으로 한다면요. 뉴미디어는 좀 더 방법이 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잠재 가능성 있는 컨텐츠를 발굴을 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을 저희는 저희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아마야구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야구가 상당히 유명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20, 30년 전에 프로가 오면서 좀 많이 좀 홍보가 덜 된 면이 있었는데 저희 유스트림과 함께 아마야구 대한아마야구 협회가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컨텐츠의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유스트림 코리아와 KT 대한야구협회는 한국야구 발전과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이에 유스트림 코리아는 유스트림 내 KBA 전용 채널을 신설해 아마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게 했다. 20대 때는 이 미디어에 관여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미디어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30대 초반에 제가 MBA를 미국에서 하면서요. 스포츠나 미디어 컨텐츠 인더스트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미디어 혹은 방송 산업이 단순히 만드는 직업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만들어진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이 내가 한번 나머지 한 몇십 년을 한번 직업으로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 방송사에도 취직을 하시고 거기서 또 근무하셨는데 그 아시아인, 한국인으로서 미국 방송사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취업하셨어요? 당연히 이 액센트라고 해서 영어 액센트도 미국 사람 같지 않고요. 아직 제가 경험도 없으니까 실력도 없는 거고. 근데 제가 하나 그래도 믿고 있었던 거는 꿈과 계획이 있다면 시간의 차이만 있지 언제든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저희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아카데미 교수님과 한번 나눴습니다.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셨냐면, 너 네트워크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으니까 방송사가 고객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 마케팅 하는 일을 가라. 그럼 거기 가서 일하다 보면 네트워크 잘 쌓아서 방송사로 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의 글로벌 마케팅실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행히 했던 일들이 전 세계 글로벌 미디어 회사들과 어떤 협력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디즈니라든가 MBC 유니버설 혹은 마야콥 여러 방송사들과 일하게 됐고요. 그때 맺은 친분으로 미국의 지상파 MBC 방송국에서 잡 오퍼를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 방송사의 싱가포르 지사로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미디어 전문가로 승승장구한 김진식 대표. 그는 싱가포르 엠베시, 유니버셜, 블룸버그 등 세계 유수의 전통 미디어를 두루 거치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경쟁력을 높인다. 이제 거기서 MBC 유니버셜이나 또 블룸버그, 또 MTV 등 그런 그 외국계 회사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업 개발하는 자리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호주 사람이었는데 그렉 크립이라고 컨텐츠를 유통하는 담당하는 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와서 보고 하는 말이 한번 이런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관심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8년간 아시아에서 미국과 유럽의 컨텐츠를 유통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했고요. 파트너십 혹은 뉴미디어 이런 관련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한 도전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도전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경험을 그렇게 8년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느꼈던 그게 뭐였냐면 이 컴포트 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전에 그 MBA 할 때 그 제 미국 선배가 저한테 어떤 말을 했었냐면 편안한 곳을 떠나서, 제 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간 거죠. 온 사람이라면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불편한 곳에서 한번 살아남으려고 해보라는 제 조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8년을 일하고 나서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너무 편안해졌거든요. 아, 싱가포르. 예, 이미 너무 많이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요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뉴미디어에서 한번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걸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게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왔었고요.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국내에서는 현재는 이제 뉴미디어에 관한 이제 뭐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삶의 터전이 싱가포르였었잖아요. 그럼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이 삶의 터전이 편안한 데서 또 좀 새로운 환경인데 그때 뭐 좀 어려움이나 이런 뭐 힘든 점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가족들의 문제였는데요. 저를 따라서 여러 나라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정착을 해서 8년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는 다시 또 남편이자 아빠는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삶의 가치로 생각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저는 그 행복이라는 바이러스를 아이들한테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 처음으로 제가 싱가포르에서 대표이사 자리를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제 얼굴에 어려웠고 힘든 게 나타났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에게 한 번은 행복한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물어보는 말이 아빠의 얼굴은 왜 그렇게 좀 불행해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말해주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제가 참 그때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고요. 이번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아이들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요. 뭐 충분히 저희가 열심히 같이 재밌게 살았기 때문에 잠깐 떨어져 있는 걸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보다는 새롭게 도전하고 개척하는 길을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 위기가 많잖아요. 네, 많죠. 그 위기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했던 주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더라고요. 이게 예상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지나고 나면 결국 내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사람을 통해서 극복을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스트림 같은 이제 뉴미디어는 이제 전통 미디어하고는 달리 네. 어떤 새로운 틈새 시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인가요? 뉴미디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략과 전술을 바꾸기도 상당히 유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저희는 좀 유명해지는데 좀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저희가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한 올해부터는 저희는 한번 뉴미디어도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성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면 저희뿐만 아니고 이 산업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이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이 저희의 전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다면 이제 유스트림 코리아가 네.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분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가요? 지난 2년은 이 생중계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 뉴스라든가 연예 혹은 콘서트 같은 그 실시간의 어떤 성향이 많이 짙은 쪽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 홍보하고 자기들을 알리는 그런 플랫폼으로 많이 쓰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가가기도 하지만 저희 쪽으로도 많이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는 삼성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컨슈머 일렉트릭 쇼에서 저희 보고 생중계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삼성의 행사를 전 세계로 생중계하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요. 그래서 점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새로운 뉴미디어를 적용하고 자기들의 생활과 사업에 적응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할 수 그렇죠. 있는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상당히 많이 쓰시고 계시죠. 근데 비용은 이 유스트림 플랫폼 이용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개인들은 비교적 정말 아주 저렴하게 쓰실 수 있고요. 기업들은 원하시는 사양에 따라서 조금 가격은 올라가지만 전통 미디어를 사용하시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도 바로 오늘 방송 제작자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 당장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프로듀서가 될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계를 아우르는 뉴미디어의 선구자, 우리나라 뉴미디어의 대표적인 개척자인 유스트림 코리아의 김진식 대표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5입니다. 어떤 분을 롤 모델로 삼고 계세요? 제가 지난 10여 년간 아무래도 미디어 쪽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지냈기 때문에 미디어 쪽에서 많은 이름을 낸 분들을 제가 책들을 많이 보고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미국의 미디어 구루라고 하는 사람 중에 테드 터너라고 있습니다. 테드 터너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CNN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이 CNN을 만들기 전에 뭘로 또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냐면 동네에서 별로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야구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틀랜타 브레이브스라고 지금이야 유명하지만 그걸 사서 그 팀을 가치를 높여서 결국은 실력 있는 팀을 만들어서 또 최근엔 그걸 또 팔았거든요. 그 몇십 년간 그 야구 사업을 하면서 본인의 혼과 열정을 담아서 그 사업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준 그런 미디어의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생활 철학이 본인과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삶이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랑은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벤치마킹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렵지만 특히 아직 20, 30대 처음에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좋아하는 일을 꼭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좀 오래오래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요. 잘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사실 돈은 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일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쉬워 보이는 일이 있고 어려워 보이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공을 선택할 때, 내가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일은 쉬워 보이고 이 일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가급적이면 어려워 보이는 일을 선택하는 게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비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좀 더 진화가 더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만요. 좀 더 어떤 기술적, 문화적 환경이 더 나아진다면 현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소셜 라이브 서비스로 진화를 할 거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현재 문자나 글자나 영상 위주의 어떤 메시지들이 전부 다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G가 5G가 되는 그런 순간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더 이상 사진만 올리는 걸로 쓰지 않을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동영상을 거기에 올려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툴로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개양하는 것을 결국 스트리밍 서비스로 내보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스트림 코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컨텐츠를 담당하는 직원이 냈던 아이디어였는데요.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의미도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최근에 이 국경일이 돼서 실질적으로 태극기를 집에 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기사를 저희가 보게 됐고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다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데 태극기를 한번 우리가 생중계를 하면 그거를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보고 내 소셜 창에 띄워놓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저희가 생중계를 하게 됐고요. 태극기를. 뭐 연예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참 좋은 이유를 가지고 행사를 시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태극기를 보고 저 멀리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에. 거기서도 보는 걸 저희가 봤고요. 수백 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대표님이 꼭 간직하고 싶은 삶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아직까지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게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스트림이 잘 돼야 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아시아에서 같이 일했던 많은 사람들과 더 큰 일들을 해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과 결국은 함께 성장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저는 또 제가 더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곳에 가서 더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람과 성장하는 걸 키워드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뉴 미디어 분야에는 이제 개척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앞으로 도전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소통을 좋아하고 소통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뉴미디어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라는 어떤 나라에만 한정 짓지 마시고 전 세계에서 창의적인 있는 한국 젊은이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신다면 원하시는 삶,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을 즐기는 이 시대의 진정한 개척자 유스트림 코리아 김진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분야의 선두주자 김진식 대표. 다양한 미디어 분야를 두루 섭렵하고 이제 최첨단 개인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 시대를 연 프론티어인 김진식 대표가 모두의 행복을 위한 21세기형 첨단 해피메이커로서 전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기를 응원합니다.